요즘 서점가에서 정말 핫한 책이죠. 바로 구병모 작가의 절창.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 걸까요?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요,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. 꼭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야만 하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좀 섬뜩하지 않나요? 이 소설이 바로 이 기묘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 책 제목, 절창. 처음 들으면 보통, 아, 그 최고의 노래 하는 절창, 죄창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아니에요. 이 소설의 제목은 한자가 다릅니다. 바로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를 뜻하는 절창, 채창이에요. 와, 제목부터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? 이 단어 하나에 이 소설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이 베인 상처에서 태어났다는 능력, 대체 이게 뭘까요? 이 능력에 대해서 작가님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. 이건 현실에선 정말 불행한 능력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썼다고요. 그죠? 보통 마음을 읽는 능력하면 엄청난 선물 같잖아요.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완전 저주에 가깝게 그려집니다. 능력을 쓰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. 근데 그게 또 끔찍하죠. 주인공은 이름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소녀인데요. 어느 날 우연히 다친 친구의 상처에 손을 댔는데 글쎄요, 그 아이의 마음속 생각이 그대로 들려오는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기이한 운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. 이런 저주 같은 운명이 있으니 당연히 평범한 관계를 맺긴 힘들겠죠. 그리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읽어도 단 한 사람, 그의 마음만은 읽을 수 없는 그런 남자예요.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어요. 능력을 가진 아가씨, 그리고 그 능력을 써먹으려는 사업가 문호원. 보세요. 한 명은 능력을 가졌고 한 명은 그걸 이용하죠. 한 명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다른 한 명은 애타게 간청해요. 과거를 묻으려는 자와 파헤치려는 자. 정말 완벽하게 서로를 겨누고 있는 팽팽한 대립관계 그 자체입니다. 문호원은 이 아가씨의 능력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습니다. 자기 사업에 방해되는 경쟁자들의 약점을 알아내는데 말이죠. 심지어 일부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서라도 마음을 읽게 만들어요. 이건 뭐 겉으로는 보호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완전히 기생하는 관계인 거죠. 소녀의 능력은 그냥 폭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.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? 그렇게 그녀를 도구처럼 이용하던 문호원이 어느 순간부터 제발 자기 마음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그녀를 조종하려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이건 정말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다는 아주 절박한 욕망처럼 보입니다. 그럼 그녀는 뭐라고 답할까요? 아주 단호합니다. 세상 사람들 마음은 다 읽어줘도 당신 마음만큼은 절대로 안 읽을 거야. 라고요. 그를 읽지 않는 것. 이게 바로 이 기묘한 관계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 셈이죠. 자, 그런데 이 소설이 그냥 이 두 사람의 치정극이나 스릴러에서 그쳤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. 이 소설은 읽는다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바로 오독의 문제에 대해서요. 네, 오독. 말 그대로 잘못 읽는다, 잘못 해석한다는 뜻이죠. 주인공은 분명 타인의 마음을 문자 그대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 오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?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. 소설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읽기 행위는 본질적인 오독을 전제한다. 생각해보면 주인공의 이 초능력이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노력에는 언제나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할까요? 소설은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요. 자, 어떤 일이 생겨요? 그건 내 기억과 감정이라는 필터를 거치죠.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말해요. 그럼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겠죠? 봐요.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원래의 진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될 수 있겠어요. 어쩌면 완벽한 소통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
이 소설이 왜 그렇게 극찬을 받는지, 독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는 그 엄청난 구조적 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모든 이야기는요, 사실 나라는 화자를 통해 전달된 거예요. 이 사람은 아가씨의 입주 독서교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서교사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저 두 사람의 기묘한 관계를 엿보고 있었던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화자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? 이 화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방금까지 한 얘기, 그거 진짜라고 확신하세요? 하고요. 그러면서 이 화자는 아가씨와 문호원의 첫 만남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하나는 아가씨가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, 다른 하나는 문호원의 계략에 빠져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이야기. 완전히 다르죠? 그러고는 우리한테 묻습니다. 자, 당신이 보기엔 어느 쪽이 더 진짜 같아요?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소설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? 그냥 재미있다고만 하기엔 뭔가 부족하잖아요. 이 책이 하나의 현상이 된 이유,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. 여기 숫자 2가 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바로 이 절창이 출간되자마자 기록했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입니다. 2위. 정말 대단하죠?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책이 그냥 잘 쓴 소설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일단 설정부터가 너무 독특하잖아요. 그러면서도 스릴러처럼 긴장감 넘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요. 그러다 마지막엔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장치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죠. 결국엔 사랑, 집착, 통제 같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곱씹어보게 만들고요.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독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겁니다.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. 와우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누룩이 있어야 술이 익듯이 상처가 있어야 사랑이 깊어진다는 아름답지만 한편으론 참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.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정답을 주지 않아요. 그저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 이런 질문을 던질 뿐이죠.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그 마음, 그게 과연 지극한 사랑일까요? 아니면 소름 끼치는 통제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판단은 이 책을 읽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.